길게 따은 머리. 그 머리끈은 하얀 리본이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며 흘리던 그 미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사랑은 비를 타고나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 말이에요. 그녀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간 제 모든 세상이 그 한 장면에 멈춰 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정지된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혜정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이제는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느긋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 내 심장은 오랜만에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동창회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50년 전 그래로였습니다. 바로 나의 첫사랑 혜정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간 것처럼, 마치 고등학교 시절 처음 그녀를 보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결혼식 날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물론 행복했지만 이런 종류의 떨림은 아니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1975년 여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 시절. 하지만 희망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하며 열심히 살던 때였죠. 그날도 햇살이 유난히도 밝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교실에 들어섰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엔 선풍기도 없어서 더운 여름날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수업을 받았거든요. 교실 안은 60여 명의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나무 책상에 잉크병이 놓여 있고 칠판은 까맣게 칠해진 나무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박했던 시절이었어요. 교실 안 공기는 후덥지근했지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한 소녀였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 그 머리끈은 하얀 리본이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주신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책장을 넘기며 흘리던 그 미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막 외국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랑은 비를 타고나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 말이에요. 혜정이는 그 어떤 여배우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간 제 모든 세상이 그 한 장면에 멈춰 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정지된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혜정이만 보였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불러보았습니다. 혜정. 그 이름 하나가 제 청춘의 전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남녀가 함께 걷기만 해도 온 학교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의 설렘은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혜정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 일찍 학교에 가서 그녀가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의 첫 번째 기쁨이었어요. 혜정이는 항상 단정했습니다. 교복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서도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마치 맑은 시냇물 같은 그런 순수함이요. 매일 밤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이나, 정말 몇 번이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정이에게 나는 너를, 하지만 매번 찢어버렸습니다. 용기가 없었거든요. 17살 소년의 마음은 그렇게 작고 겁이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칠 때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길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작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아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교실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죠. 그런데 혜정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영규야, 우산 없어? 그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하늘색 우산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문까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어요. 혜정이의 어깨가 젖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우산 속 좁은 공간에서 혜정이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수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차 방정식 문제였는데 아무리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때 혜정이가 슬쩍 제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올려놓고 갔어요. 3번 문제 답은 X는야, 힘내. 그 쪽지를 저는 졸업할 때까지 간직했습니다. 혜정이의 둥근 글씨와 함께 그 작은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사이엔 늘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공기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사랑아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앞에 있으면 밥맛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그녀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어 시간에 윤동주의 시를 배울 때였어요. 서시라는 시였는데 선생님이 낭독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혜정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시구를 들으면서 혜정이에 대한 제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으면 어머니가 물어보셨죠. 영규야, 왜 그러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는 괜찮다고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정말은 혜정이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혜정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숙제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또 학교에서 혜정이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정말 다른 시대였어요.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란히 걷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불러서 훈계를 하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혜정이와의 작은 만남들도 소중했어요. 음악 시간에 혜정이가 고향의 봄을 부르는 걸 들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그 맑고 고운 목소리,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노래만 들으면 혜정이 생각이 났어요.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모든 걸 멈추고 들었어요. 또 어느 가을날 단풍 구경을 갔을 때였어요. 우리 반 전체가 뒷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소풍이라고 해봐야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는 게 전부였어요. 혜정이가 빨간 단풍잎 하나를 주우며 말했어요. 이 단풍잎 정말 예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몰래 더 예쁜 단풍잎을 찾아서 혜정이의 가방에 살짝 넣어두었어요. 혜정이가 그걸 발견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때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작은 파티를 했거든요. 촛불을 켜고 함께 캐럴을 부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교실에 작은 트리를 만들어 놓고 양초 몇 개를 켜놓았는데 그 어슴푸레한 불빛이 참 아름다웠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촛불빛에 비친 혜정이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치 성모 마리아 같다고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혜정이는 제게 신성한 존재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천사를 봤다. 혜정이가 바로 천사였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하고 풋풋했던 시절이었죠. 또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제가 다쳐서 보건실에 간 적이 있어요. 무릎을 살짝 긁힌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보건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침대 하나와 약상자가 전부였어요. 보건 선생님은 계시지도 않고 저는 혼자 앉아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아픈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혜정이가 수업이 끝나고 몰래 보건실로 찾아왔어요. 영규야, 괜찮아? 많이 아파? 그때 혜정이의 걱정스러운 표정, 지금도 생생해요. 작은 손수건에 찬물을 적셔서 제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상처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혜정이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혜정이의 따뜻한 손길이 상처보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저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모든 게 소중했던 그 시절. 체육대회가 있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만 해도 체육대회라고 해봐야 운동장에서 달리기, 줄다리기 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올림픽보다 중요한 행사였죠. 혜정이가 응원석에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웃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났어요. 100m 달리기에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뛸 수 있었거든요. 결승선을 통과하며 1등을 했을 때 혜정이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던 모습. 그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지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을 때도 저는 혜정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정이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미소가 어떤 메달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의 일이에요. 혜정이가 고향에서 가져온 송편을 몰래 제 책상에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2~3개의 송편이었는데 그 달콤한 맛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혜정이 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의 친구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그 송편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혜정이네 집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물론 그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지만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도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도, 운동장도, 모든 게 새하얗게 덮여 있었죠. 쉬는 시간에 혜정이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함께 만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규야, 이 눈사람 예쁘지? 혜정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눈사람이 아니라 혜정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정말 예뻐. 그때 혜정이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던 모습. 지금도 선명해요. 빨간 볼에 하얀 입김이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우리가 만든 눈사람은 며칠 동안 운동장에 서 있었어요. 매일 학교에 와서 그 눈사람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우리의 추억이 형태로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우연히 시장에서 혜정이를 만났어요. 혜정이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온 것 같았어요. 어? 영규야. 혜정이가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그때 혜정이 어머니도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영규라고? 우리 혜정이가 학교에서 자주 얘기하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정이가 집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날 잠깐이었지만 혜정이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군고구마를 사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영규야,
우리 혜정이와 친하게 지내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격려였어요. 마치 혜정이와 저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혜정이의 가족들이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보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연습을 했어요. 혜정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떨렸죠.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졸업식 준비로 분주했어요. 부모님들도 오셨고 선생님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저는 혜정이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혜정이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해주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이가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고백을 하면 혜정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행복한 순간을 제가 망쳐도 되는 걸까?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쓸쓸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정이에 대한 제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저는 자주 혜정이를 떠올렸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우연히 뒷모습이 비슷한 여학생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요. 그때 대학가에는 통기타 음악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강산이나 그건 너 같은 노래들. 그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혜정이가 떠올랐어요. 특히 그건 너라는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혼자 기숙사 방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혜정이를 그리워했죠. 다른 여학생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는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서는 혜정이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혜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웃었을까? 혜정이의 목소리는 이보다 더 따뜻했는데 어떤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기도 했어요. 인문대학 국문학과의 예쁜 후배라고 했죠.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자꾸만 혜정이를 떠올렸어요. 혜정이의 미소, 혜정이의 목소리, 혜정이의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결국 그 만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상대방도 제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20대, 30대가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낳고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냥하고 현명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고 저에게도 좋은 아내였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혜정이가 떠올랐습니다. 봄날 벚꽃이 필 때면 혜정이가 교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 모습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던 그 짧은 순간이, 특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님은 먼 곳에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때 혜정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날, 혜정이가 응원석에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웃던 모습. 그때 저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는데
혜정이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었거든요. 또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왔을 때 혜정이가 고향에서 가져온 송편을 몰래 제 책상에 놓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 달콤한 맛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 혜정이가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함께 만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규야, 이 눈사람 예쁘지? 혜정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눈사람이 아니라 혜정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응, 정말 예뻐. 그때 혜정이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던 모습, 지금도 선명해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혜정이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보, 첫사랑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예전 일이야. 지금은 당신이 내 전부야. 그렇게 대답하면 아내는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늙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혜정이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50년이 흘렀는데 혜정이는 어떤 모습일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아니면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저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동창회장은 예전에 없던 멋진 호텔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곳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18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동창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늙었지만 옛날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규야! 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가운 인사들을 주고받으며 저는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혹시 혜정이도 왔을까 싶어서요. 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규야, 너 많이 안 늙었네. 나봐, 완전 할아버지 됐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너 혜정이 찾니? 혜정이도 왔어, 저기. 그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혜정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다시 1970년대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혜정이도 저를 알아봤어요.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혜정이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규 씨 맞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18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혜정 씨, 혜정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혜정이만 보였어요. 영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정이의 목소리는 50년 전보다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혜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규 씨는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했다가 지금은 혼자고요. 혜정 씨는? 혜정이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3년 전에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어요. 자녀들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들도 혜정이와 나누니까 특별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저는 그러자 혜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하려다가 못했죠?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영규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했어요. 그리고 혜정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규 씨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저 그때 기다렸는데.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이도 저를 좋아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고요? 내 졸업식 날까지도 혹시 영규 씨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올까봐 기다렸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5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었습니다. 혜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영규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혜정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그때 영규 씨가 체육대회에서 1등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제가 1등 한 것처럼 뿌듯했어요. 송편을 영규 씨 책상에 놓아둔 것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갈 때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정이의 그런 고백들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정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우리 손이 맞닿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50년 전 그 설렘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닷가였어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죠.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지난 세월을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혜정이가 말했습니다. 영규 씨, 이 바다 정말 예쁘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혜정 씨와 함께라서 더 아름답게 보여요. 혜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호호호.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것들. 이제는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혜정이가 물었어요. 영규 씨는 그동안 행복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혜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가끔씩 궁금했거든요. 영규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우리는 그날
옛날 우리가 다녔던 학교도 찾아갔어요.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교정의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저기 우리 교실이 있던 곳이네요. 혜정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혜정이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비 오는 날 함께 썼던 우산, 그 모든 추억들이 교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옛 추억을 되살렸어요. 여기서 체육대회를 했었죠. 저기 벤치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고,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혜정이가 말했습니다. 영규 씨 이제 우리 놓치지 맙시다다. 남은 시간 같이 걸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을 땐 용기가 없어 놓쳤던 사랑.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는군요.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정이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어요. 예전처럼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규 씨도 이 책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혜정이가 권해주는 책들을 저도 함께 읽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녀가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더욱 소중했어요. 어느 날 혜정이가 말했어요. 영규 씨, 우리 그때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18살 때와 똑같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유원지에도 갔어요. 최전목 만화 관람차. 그런 것들은 우리 나이엔 좀 무리였지만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영규 씨, 저기 젊은 연인들 보세요. 우리도 저 때가 있었는데 혜정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직 젊어요. 이제 저는 혜정이와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합니다. 혜정이가 말합니다. 영규 씨,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는 대답합니다. 혜정 씨와 함께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곳엔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영규 씨, 이 벚꽃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혜정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대답해요. 그때도 예뻤지만 지금 혜정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혜정이는 부끄러워하며 제 팔을 살짝 꼬집어요. 마치 18살 때처럼 말이에요. 저녁에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함께 웃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눈물의 열매. 우리는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혼자 들으며 혜정이를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함께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가끔은 춤도 춰요. 물론 우리 나이에 격렬한 춤은 무리지만 조용한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맡기는 거죠. 혜정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움직일 때면 50년 전 그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나요. 어느 날 혜정이가 옛날 사진을 가져왔어요. 고등학교 때 찍은 우리 반 전체 사진이었어요. 영규 씨, 여기 우리 있어요. 보세요. 혜정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우리가 있었어요. 어린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18살 우리. 그때는 이렇게 50년 후에 함께 그 사진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 정말 어렸네요. 혜정이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혜정 씨는 똑같이 예뻐요. 영규 씨는 정말 말이 늘었어요. 혜정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말이었어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졌어도 혜정이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18살 때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다면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혜정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젊은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때로는 성급하죠. 지금의 우리 사랑은 오랜 세월 동안 익어온 포도주 같아요. 깊고 진하고 달콤해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야. 그 나이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이제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불꽃과 같았어요. 뜨겁고 격렬했지만 금방 꺼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숯불과 같아요.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온기가 있어요. 혜정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첫사랑과의 재회,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소환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운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혜정이의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였구나. 혜정이가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영규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정 씨,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전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저와 혜정이처럼 50년이 흘러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주름진 손을 잡고 하얀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로의 남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혜정이가 말했어요. 영규 씨, 우리 그때 18살이었다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라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젊을 때의 사랑이 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사랑은 열매 같아요. 달콤하고 영양가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요. 혜정이가 속삭입니다. 영규 씨 행복해요. 저도 속삭입니다. 나도요. 혜정 씨, 정말 행복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18살 때 함께했다면 지금 이런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후에 만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거겠죠. 혜정이가 가끔 말해요. 영규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간에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걸을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면서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혜정이라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힘입니다.